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장은 끝났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코스피는 0.3%로 끝났네요. 0.3% 상승을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2636.46을 가리켰네요. 와, 오늘 개인들 엄청 샀습니다. 1조 3729억. 엄청 샀어요. 외국인 1조 3591억 신나게 팔고 기간도 한 690억 정도 팔았습니다. 야, 개미들은 사고 외인들은 팔고 참 재밌네요 보면. 그 코스피 상위 종목 쭉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한 2.49% 올랐고 LG화학이 한 1.68%,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10.3%, 현대차 0.6, 기아가 1.3, 현대모비스 0.4, SK이노베이션 4.5, 삼성생명 0.4 이렇게 올랐네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2.7% 정도 올랐습니다. 고려 아연이 14% 이렇게 올랐네요.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 떨어지는 기업들은 좀 떨어졌는데 약간 좀 쏠리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939.96, 1.08% 올랐고, 개인들이 4,241억 매도했고, 외국인 3,817억, 기관이 486억 정도 매수했어요. 상승한 종목은 261개, 하락한 종목이 1,287개인데 결국은 상승하는 쪽 몇 개 특정 기업에만 몰렸다는 겁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14.2% 올랐어요. 에코프로는 11.3%, 포스코 DX 4.7%. 벌써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시총 5위야, 5위. JYP 9.38% 올랐고 SM 7.1% 올랐습니다. 순위가 확실히 막 바뀌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한 1.98% 오르고요. 루닛이 한 5.1% 올랐네요. 떨어진 종목은 셀트리헬스케어가 2.1%, LNF 1%, HLB 1.3%, 파라비스 2.1%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에코 쪽으로 너무 많이 돈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거품 중에 완전 거품인데 우리 개미들이 자꾸 이게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좀 하는데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방에 또 몰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되네요. 외인들이 사면 괜찮은데 나중에 또 공에 들어올 겁니다. 분명 가만히 있을 놈들은 아니에요, 절대로.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순수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고 뒷짐지고 있을 놈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최근에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2차전 지주 등 그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이 신규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IBK에서 보니까 최근에 코스피 모멘텀 팩터 3개월 수익률 스프레드 보니까 마이너스 22%인데 2015년 마이너스 28%까지 수준까지 근접했어요. 코스피 수익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특정 팩터 과열만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 20% 이하로 감소했던 구간은 2020년 8월 신풍제약, 시젠 등 바이오주죠. 2015년 6월에 젠백스, JW 중해제약 등 바이오주, 2007년에는 7월 차바이오텍, 디지텍 시스템 등 중소형주가 있었고, 2005년에는 11월에는 OCI, 고려아연 등 소재주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모멘텀 주식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한 선호로 상승하고 있는데 신규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면 모멘텀 주식의 성과 외는 계속되기 어렵다고 하죠. 이 모멘텀 주식들의 성과 부진 시작 지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2015년의 경우 중국 지수 급락 이벤트가 계기였다고 하네요. 개인들이 보유 종목을 팔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현상이 강화되면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는 게 증권가 진단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주가가 부진한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0년과 21년 강세장에서 거의 모든 자산이 상승세였던 것과는 약간 다른 흐름이고요. 이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은 현재 분분합니다. 최근의 시장 화두 가운데 한 가지인 쏠림 현상은 주도주 약화와 함께
시장의 상승 탄력 둔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쏠림 반작용으로 그동안 특정 주도주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이 이제 중소형주로 유입되면서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흐름이 당분간 형성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두 기업이 2022년 대비 24년 이익 증분이 34조 8천억 정도로 코스피 증분의 절반이나 된다고 하죠. 상반기 주가 반등은 설비 투자가 축소되면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비용을 줄이면은 적자는 줄일 수 있는데 이익을 늘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만만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유가와 곡물가 상승, 기저효과 소멸로 물가는 다시 반등 국면에 접어들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중단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증시가 쉽게 되면 일단은 일부 정보로 쏠림이 강화되는데, 괴리가 더욱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쏠림 현상도 버티기는 어렵고 과열 국면에서 투자한 종목은 부담이 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최근 랠리는 중국을 비롯해서 제조업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투자 대안을 찾는 움직임에서 기인을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실적 발표 이와 코스닥 구상기업도 실적 발표에 나서기 때문에 펀더멘털과 그 개선의 가시성이 낮은 재료가 반영된 종목군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하여튼 신기합니다. 현재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비리비리 하다가 결국은 7만원으로 딱 커트했어요. 아침에는 뭐 7만 500까지 반짝 갔다가 다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빠진구나. 6만 9,800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7만 전자로 키 맞추기 한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 외인들이 좀 덜 샀죠. 한 순매수는 한 90만 주 정도. 반면에 기관들이 좀 팔더라고요. 계속 기관들이 파는 바람에 결국은 주가는 좀 빠졌고 개미들은 좀 찔끔 샀어요. 막판에 또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뭐 보니까 BMP가 170만 주 정도 이상 샀어요. JP 140만 주, UBS 7만, HSBC 6만 7천 정도 샀고요. CL이 많이 팔았네요. CL이 189만 주, 모건 스탠리 46만 주 정도 이제 풀매도 때렸습니다. 공매도 물량은 한 24만 주 이상 나왔고요. 보니까 우선주는 오늘 그래도 다행히 그 자리를 지켰네요. 더 이상 빠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막판에 그냥 종가 요정 비스무리한 게 나와가지고 다시 58,300원으로 원위치 들어왔고, 외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특이한 게 우선주가 72.74%예요. 외인 소진율이. 그만큼 외인들이 우선주를 좀 모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CL이 23만, UBS 한 15만 정도, 그리고 JP 44,000 나왔고요. CL이 또 7만 3천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 끝났습니다. 하여튼 재미없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도대체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하는데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길 때는 3년 정도도 갑니다. 2년, 3년은 한번 횡보하고 하락하면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참아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